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이제 CAT 1, 2급 기출 문제가 이제 공개가 됐죠. 5월 거. 5월 11일 날 시행됐던 시험 문제 이제 기출 문제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CAT 2급 이번 달은 이제 1교시 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항상 자료 주시던 선생님이 이번 달은 자료 주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학생분들이 어디를 많이 틀렸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선생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번 문제는 좀 합격률이 좀 안 좋게 나온다.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에 좀 이제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 자체에도 이제 불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 하셨던 얘기는 여지껏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이 없다. 처음 나오는 문제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난이도가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냐라고 하시는 게 이제 그분 말씀이시고 또 한 가지 이제 불만을 얘기했던 거는 문제에 주어진 치수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시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꽈았다는 얘기죠. 억지로 꽈낸 형태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그 얘기 다 듣는 순간 제가 느끼는 생각은 뭐가 문제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라고 제가 이제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왜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던 거는 자, 이게 여지껏 출제가 안 된 문제냐? 저는 이거 비슷한 거 봤는데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언제 문제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과거 기출문제들 쭉 뒤져보세요. 비슷한 거 있어요. 그 선생님도 좀 당황을 했죠.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닌데. 당황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만약에 이게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형태의 문제다.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그걸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이 항상 그려봤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도면만 그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회사 가면 그 회사에서는 그 선생님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항상 그 학생들이 어떤 형태를 그렸는지를, 어떤 유형을 그렸는지를 알고 거기에 관련된 도면만 줘야 되는 거냐.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말이 되냐. 설사 이 문제가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지금 CAT 역사상 이런 형태는 전혀 없었어. 한 번도 안 쓰던 기술들이 나온 것들이야. 도면을 그리는 기술들이. 그러면 그걸 문제로 냈다. 그런 도면을 회사에서 요구를 했다 그러면 선생님 제자들은 못 그릴 거 아니냐. 그럼 그게 회사가 원하는 직원이냐. 선생님이 투상을 제대로 가르치고 도면 작도하는 제도 기준들을 제대로 가르쳤다고 한다면 아무리 처음 보는 형태가 나왔다 그래도 그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도 이제 웃으시죠. 선생님 그게 맞긴 한데 그렇게 가르치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어렵다라고 학원 선생님 제가 그분한테 추가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원의 학생들은 못 뽑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학원에 가는 학생들은 선생님 학원에 갈 필요가 없다. 왜? 선생님 제자들은 선생님한테 순수하게 그 지식에 대한 선생님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와 있나요? 아니잖아요. 선생님한테 그거 배워가지고 취직하겠다라는 열정으로 와 있는 거지. 그러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포인트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포인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분은 이제 원래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저랑 그 사이 안 좋은 강사님처럼 열을 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자기의 프라이드를 건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강사를 1, 2년 하신 분도 아니고 저보다 강사 경력이 기세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분은 성격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저랑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웃으시면서 선생님은 항상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은 항상 이상론자다. 너무 이상적인 것을 얘기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원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녹록지 않다. 라는 거죠. 물론 저도 강사를 해봐서 뭐 그 선생님이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문제를 위한 문제를 냈다. 너무 억지스럽게 꼬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는 도면이 뭐예요? 시험 문제죠. 예, 문제인데 문제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었다. 뭐가 잘못됐죠? 전혀 잘못된 게 없죠. 이 도면의 목적은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도면을 구성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말하는 기준은 저는 알아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가공적이거나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가공 제품을 위한 치수 기입이라든가 그런 형태에는 전혀 안 맞아요. 이 도면. 근데 앞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는 투상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투상을 헷갈리도록 꼬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그런 꼬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기존의 문제들보다. 네. 기존의 문제들보다 많이 들어가 있다. 선생님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 시험 목적이 뭐예요? 투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그 엉터리 문제들보다 기존에 여지껏 출제됐던 그 엉터리 문제들보다 이 문제처럼 어느 정도는 꼬아주는 게 이게 문제를 제대로 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또 웃으시면서 예, 그쵸 원래는 자격시험이라고 하면 이렇게 내는 게 맞기는 한데 선생님 이거 자격시험이잖아요. 제가 그 중간에 말 끊고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격시험이잖아요. 학생들 연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엑서사이즈가 아니잖아요. 학생들 이거 시험 보고 자격 따면 그 자격증 가지고 회사에다 입사 지원할 거 아니에요. 중간 단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마지막 파이널 단계잖아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중간 단계로 문제를 내는 거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낼 수 있겠지만 얘는 그 수준에 맞추면 안 되죠. 파이널인데. 제가 그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번 이 5월 문제는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설은 여기까지 떨고 어쨌든 풀어 나가죠. 솔직히 말하면은 이 문제가 그 선생님이 말한 대로 약간 꼬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부분은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오히려.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계속 꼬아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문제가 조금 이제 순서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이제 치수들은 되게 많이 기입돼 있잖아요. 근데 그 치수를 사용을 하려면 어디가 먼저 결정 나야 되고 어디가 먼저 결정 나야 되고 어디가 먼저 결정 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상이 좀 잘 안 되면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그 순서를 못 찾으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 문제를 이런 이제 CAT 2급 문제를 처음에 풀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면도 정면도면 정면도, 우측면도면 우측면도, 평면도면 평면도 거기서 있는 치수를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거 일단 다 그리고 근데 얘는 그 치수를 쓰려면 다른 데가 결정이 나야지 그 치수를 쓸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꼬여 있거든요. 시작부터 이게 꼬여 있어요. 다른 문제들은 이렇게 중반에 잠깐 나온다든가 뭐 그런다고 한다면 얘는 시작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좀 되게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면도에 있는 치수들만 보면 정면도는 다 그려져. 그리고 우측면도의 일부만 정면도에서 갖고 오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든가 이런 것들 하나의 면도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려진다든가. 그런데 얘는 그게 절대 안 돼. 다 연관돼서 따야 돼. 그 세 개의 면을 동시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문제들보다 문제 구성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꼬아져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기준이에요. 물론 이 문제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아요. 아쉬운 점이 있는 거, 이 문제에 아쉬운 점이 있는 거는 기존에 나왔던 이제 기존에가 아니라 제가 기존 자료에서 이제 설명했던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점의 위치를 포인트의 위치를 헷갈리게 근사한데 점 2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점 2개가 놓여야 된다. 얘가 그게 없어. 한 군데인가 있나? 한 군데? 헷갈릴 만한 데가? 그거 말고는 없어. 근데 한 군데면은 그거 틀려도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상이 안 되고 백격을 하는 애들도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되게 아쉽다. 이게 근사 포인트가 너무 없는데?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까워. 한 0. 몇 미리 차이 나는 진짜 아주 근사.
헷갈릴 만한 이런 포인트가 좀 한 4-5개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 없다. 네, 그런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 아쉬운 점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못 만드는 건 여전해요. 그 이제 학생들 합격률이 확 떨어지니까 그런 데가 나오면 그래서 한다. 계속 이제 하는 얘기지만 KPC가 학생들 합격률을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이 웨이. 난 내 길을 가련다.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풀이를 들어갈 거고 이거 이제 형상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한 개 형상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한 개 형상은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형상 저는 이제 세 개까지 원기둥까지 하면 3개로 나눠서 봐야겠네요. 3개로 나눠서 보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오늘따라 목이 되게 간질간질하네요. 자, 그게 어떻게 나뉘냐. 일단 정면도에서 이제 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솔직히 말하면 삼각형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렇게. 선생님 그런 선 없는데요. 그런데 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우측면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한쪽 벽이 수직한 사다리꼴 2개.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거죠? 네, 제가 늘상 얘기하는 우리 이제 기초도형에서 나왔던 기초 형상에서 나왔던 가장 기본적인 형상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평면도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제 강의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게 그다음에 이제 요 위쪽 모서리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샥이다. 이게 제가 잘못 그랬네. 여기인데. 어쨌든 여긴가? 그렇네. 거기네요.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형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있는 형태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저기서 저걸 어떻게 찾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이제 형태 구성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구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는 요거다. 저는 이제 요걸 요렇게 봐요. 스트레이트. 요렇게.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여기 삼각형이잖아요. 여기 대각으로 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없어지는 이유가 아까 그 형태하고 지금 이 형태하고 하나로 합쳐지면서 만나는 부분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크로스돼가 지고 없어지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 새로 생기는 그 형상에서 새로 생기는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평면도에서 이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요렇게 생긴 형상이 요 108mm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올라와 있고 거기에서 여기 이렇게 파버린 거야. 요 부분을. 그렇죠? 요 위를 이렇게 파버린 거야. 이 영상에서. 그래서 거기에 의한 모서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고. 그다음에 요 바닥은 여기가 날아가 버렸죠. 날아가면서 생기는 모서리가 뭐예요? 이거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상하고 전에 봤던 이제 이 영상 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이 영상하고 합쳐지는 거고 여기 있는 삼각형의 요 선은 뭐냐면 결국은 이 경사면과 여기 있는 이 경사면이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예요. 두 개가 합쳐지면. 그렇죠. 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쪽에 있는 이제 요 형상은 이제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이제 두 번째 형상이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요 형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모서리를 딴 거야. 33으로. 그러면서 따지면서 여기가 경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형상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쪽도 이렇게 따는데 이거는 얘만 딴 게 아니라 얘도 같이 땄어. 두 개를 같이 따가지고 원래 얘의 영역은 여기까지잖아요. 원래는 이렇게만 잘려야 돼. 이렇게만 잘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잘려야 되는데 이제
요 부분이 추가로 잘리는 거 얘는 뭐냐? 요 삼각형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기는 얘가 잘려서 그런 거다. 근데 이제 중간에 요 선이 없는 건 여기 있는 요 선이 없는 건 잘리면서 두 면이 같은 면이니까 하나의 면이니까 이제 거기에는 모서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 건 이제 요 파진 부분 사이에 이렇게 R27짜리 원기둥이 하나 들어간다. 그리고 빗면에 원기둥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타원이 발생한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한 3개의 형상이 겹쳐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구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 이거 아직 안 풀어봤어요. 문제 안 풀어봤거든요. 제대로 안 풀어봤어요. 안 풀어보고 그냥 도면에 있는 정보만 그냥 눈으로 쓱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잘 파악하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저런 것들이 저런 구성들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 이거는 형상이 이해가 돼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그릴 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써있는 치수들 기입 자체가 되게 좀 불친절한 형태 일반적인 강사들이 표현하는 걸로는 그러니까 그 치수를 바로 써먹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다라는 것들 이제 그런 포인트들은 어떤 게 이제 곤란한지 바로 써먹기 곤란한지는 이제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안내 문구 적혀 있는 거는 반드시 지우셔야 돼요. 저거 남겨놓으시는 분들 계신데. 자, 그리고 이제 LA. 자, 도면층은 먼저 만드셔야겠죠. 자, 여기서 선택하고 외형선부터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가상선 그 다음에 치수 네, 문자 그 다음에 뷰포트 이번에는 오타가 없겠죠? 잘 친 것 같은데 오타가 없네요. 참고로 전 독수리타법이라 키를 못 외워요. 컴퓨터 쓴지 한참 됐는데 키를 못 외워가지고 저는 오타를 잘 내는 편이라 꼭 봐야 돼요. 예. 제가 혹시 영상 찍 때 오타 내놓고 그냥 넘어가도 좀 그건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시험 때 오타가 나시면은 분명히 감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아마 시험 때 제가 오타를 냈으면 감점을 다 냈을 거예요. 근데 오타만으로 이제 떨어지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은데 솔직히 도면층에서 오타가 발생하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같이 일할 때 얘기했지만 도면을 합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도면층이 2개가 생겨버려요. 만약에 내가 오타를 발생해서 도면층을 잘못 만들었다. 회사 규정하고 그러면은 도면을 합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도면층이 2개 같은 종류의 도면층이 2개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사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도면층을 만드느냐 만드는 게 거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만들어진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템플릿이라고 얘기하죠. 템플릿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도면층을 만들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러면 도면층에 대한 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도면층에 대한 기술들이.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된다.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외형선. 자, 이거 색상은 이제 당연히 3번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은 6번 선홍색이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일 테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흰색 그대로고 뷰포트는 4번 하늘색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선 종류. 여기 수문선에 컨티뉴어스 눌러주시고 로드 해서 자, 처음에는 센터 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쪽으로 쭉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3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확인. 자, 3개 다 로드한 다음에 지금 수문선으로 들어왔으니까 히든 선택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센터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가상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팬텀 확인. 가끔가다 여기 히든 2, 센터 2, 팬텀 2 쓰시는 분들 계신데 시험 문제에서 규정한 내용과 달라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스케일만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선 종류를 쓴 거예요. 회사 기준으로 했을 때. 어벤이 히든 2와 센터 2와 팬텀 2. 그러니까 상사가
야, 우리는 히든 센터 팬텀을 쓸 거야 그랬는데 지멋대로 히든 2, 센터 2, 팬텀 2. 나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딱 써버렸다. 라고 한다면 상사한테 욕 뒤지게 먹는 거죠. 예,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셔라. 말씀드려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형선 자, 여기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 체크 표시 이쪽으로 보내주고 현재 도면층은 외형선을 기준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뭐 요거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작업하는 중간 단계니까 저걸 이제 외형선을 이제 현재 도면층으로 놓지 않고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작업이 편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놓고 닫고. 자, 이제부터 작도 시작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늘상 하는 거 아웃라인 사이즈를 이제 잡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보이는 특징,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해주는 특징이 뭐냐면 꼭 아웃라인 사이즈를 다 주고 다 줘요. 3개 다 줬네요. 물론 이제 실제 실무 도면을 생각을 하면 원래는 아웃라인 사이즈는 무조건 다 주는 게 맞습니다. 원래 실무 도면 나중에 이제 실무 도면 들어가면은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아웃라인 사이즈는 무조건 다 줘요. 소재 준비 때문에 그런데 CAT에서까지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꼴 때는 치수를 좀 끊어가지고 나눠서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있는데 예전 문제 보면 그런 문제들 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거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최근에 가르치는 강사님들의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아웃라인 사이즈를 결정을 짓고 도면을 그려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게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 그린 형상에서는 아웃라인 사이즈를 먼저 잡을 수 없는 형상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웃라인 사이즈를 못 학생들이 강사님들한테 그렇게 수업을 들은 게 익숙해진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웃라인 사이즈가 안 나오면 당황을 해요. 도면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KPC 쪽에서 이제 문제 출제하시는 분의 강박이 뭐냐면 아웃라인 사이즈 안 주면 나 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깰 필요가 있는데 깰 필요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CAT 2급 시험 문제는 웬만하면 아웃라인 사이즈가 좀 안 나오는 여러 개의 치수를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아웃라인 사이즈를 계산해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웃라인 사이즈가 무한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문제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아예 아웃라인 사이즈를 내가 형상을 작도 안 하면 못 잡게. 특정 형상을 이미 그리지 않으면 못 잡게.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 근래에는 안 나오고 있다.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해보죠. 아웃라인 사이즈가 다 있으니까 아웃라인 사이즈 다 있을 때는 다 하는 게 맞죠. 그래서 XL. 자, 그래서 클릭하고 자, 직교 안 켜져 있으니까 직교 키고 자, 수평 수직 띄고요. 정면도 좌우 폭이 144니까 옵셋 144 가볼까요? 자, 그리고 144 한 번 더 떠줄게요. 한 번 더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좌우 폭이 100이니까 옵셋 102 한번 띄고 그 다음에 높이가 108이니까 옵셋 108 자, 이것도 2번 띄워줄게요. 인공감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RAY 자, 교차점에서 각도 45도. 여기 왜 교차점 잡아요? 지금 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좀 앞쪽에 CAT 2급 좀 초반에 문제 처음 풀기 시작할 때 그때 거를 보세요. 왜 저기를 따는가? 그때 정도의 설명이 나오니까 지금 와서 이제 여기서 다시 그걸 설명하는 건 시간이 너무 나가고 자, 그래서 X라인으로 여기 있는 교차점을 따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림 자, 엔터 한 번 더 치고 해서 2번 띡, 띡, 요렇게, 요거 말고 FS 써야 되는데, F 해서, 최근에 제가 요거 하고 있죠, 이렇게 전까지 안 하다가. 엔터 2번 하니까 요런 현상 발생합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남는 거. 땅. 그래서 제가 엔터 2번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럼 선생님, 지금 굳이 엔터 2번을 왜 쓰셨나요? 여기도 남는다. 여기 남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엔터 두 번 왜 쓰셨어요? 엔터 두 번 이런 불편함이 있다. 일부 강사님들 이거 반대할 거예요. 다시 취소할게요. 컨트롤 Z. 반대하는 게 이제 엔터 두 번 쓰실 때 특징이 뭐냐면 TR 대부분 학원 에서 엔터 두 번 하시는 강사님들은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모서리 2가 있어요. 모서리 2라는 옵션인데 2를 지금 저는 연장으로 돼 있거든요. 연장 안함 노 요걸로 해놓고 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랑 좀 양상이 다를 거예요. F 탁 했는데 여기 아까 남았는데 탁 안 남죠. 그쵸? 안 남고 탁 저걸 노로 놓고 쓰실 거예요. 노로 놓고 쓰는데 노로 놓고 쓰면 또 노로 놓고 쓰는 대로 또 불편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다릅니다. 저는 이제 저 옵션을 계속 바꿔가면서 써요. 그걸 설명드리려고 이제 요걸 했었고 엔터. 그다음에 이제 2021 버전 이후부터는 지금 명령이 아직 종료 안 된 상태인데 절단모 소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T 해가지고 이렇게 절단모 소리를 명령을 종료하지 않고 다시 지정할 수 있어요. 엔터. 그리고 나서 툭 잘라주면 이제 얘의 영향을 안 받죠. 엔터 두 번 했을 때는 얘의 영향을 받을 텐데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도 좀 여러분들 맨날 엔터 두 번만 해가지고 그냥 내가 나오는 모양 될 때까지 막 자르지 말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제가 저번 시험인가 한번 나왔을 거예요. 살짝 선 남는 거 아주 눈에 잘 티가 안 나는 선이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점당하는 거 그런 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엔터 두 번 쓰시는 분들 저 트림의 이제 절단 모서리라는 걸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 게 맞아요. 도면을 제대로 그리시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영역을 다 나눴어요. 이제 어디서부터 그리느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다른 강사님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일단 치수로 그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그려라. 나와 있는 주어진 치수로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려라. 이제 그게 어디냐. 네. 일단은 여기 정면대 부분 31도. 31도예요. 31도가 기울었어. 그러면 이제 기울여야지. 얘를 그냥 기울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선이 아예 필요가 없잖아. 여기 수직선이 없잖아. 얘를 그냥 기울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을 기축으로 해서 이제 회전 각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시계 방향이네요.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31도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을 정리하려면 이제 결국은 여기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 그렇죠? 여기서 결정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른 강사님들은 야, 그럼 여기서 이제 있는 치수가 요 15니까 일단 옵셋 15. 그쵸? 이렇게 띄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는 치수가 옵셋 59니까 옵셋 59. 띄어라. 그쵸?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방식은 안 좋아해요. 왜냐면, 여기를 그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요 부분을 그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형상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제가 능히 얘기하는 건.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부분, 전혀 다른 부분, 이 치수를 띄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분에 있는 형상들을 갖다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도면을 그릴 때 보면 선이 여러 개가 크로스가 돼 있어요. 제가 학생들이 작업한 것들을 채점을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학생들 거 결과물 그 강사님한테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강사를 했을 때도 받았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치수를 가지고 다 선을 깔아놓고 작업을 하니까 나중에 포인트를 딸 때 선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중에 헷갈려가지고 원래 첫 번째 있는 선의 거를 따와야 되는데 두 번째 있는 걸 따온다든가 세 번째 건 따온다든가 이런 실수가 되게 많아요. 이게 왜냐면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는 형상들을 죄다 깔아놓고 한꺼번에 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지 말고 하나 형상을 완성한 다음에 그려라. 그러니까 이제 기존 강사님들 스타일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더 이상 그릴 수 있는 데가 없네. 왜냐면 요 40이란 치수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선이 나와야 되냐. 근데 아직 모르잖아. 이거 못 그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면도로 가요. 우측 면도로 한번 갈까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릴 수 있는 거 그립시다. 그래서 이제 옵셋 35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RAY.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60도네요. 각도 마이너스 60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30도 못하네요. 그럼 여기 못하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선이 지금도 보면 선이 계속 깔리잖아요. 이렇게 선이 깔리게 되면 오히려 초심자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제 강의 스타일이 다른 일반적으로 이제 제 구독자님들도 다른 강사님들하고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른 강사님들 것까지 겹쳐서 보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이유가 저는 여기를 그렸잖아요. 그럼 여기 그렸으면 이 형상에 대한 평면의 형상과 정면의 형상을 일단 완성을 짓고 가요. 그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형상이 완성되는데 주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형상 기준으로 이렇게 봐야지 주요한 게 뭐냐면 그래야지 그 형상에 관련된 선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그 선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단번에 이렇게 형상이 이 형상과 이 형상과 이 형상이 조합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감이 오는 게 그렇게 자꾸 형상 위주로 도면을 해독하다 보면 그게 와요. 그리고 투상이라는 게 그런 형상 위주로 도면을 자꾸 봐버릇해야지 투상이라는 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냥 도면에 있는 그림을 베껴 그린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을 이해하면서. 그럼 이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결국은 이제 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요 부분에 관련된 형상이 누구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나와 있죠. 43. 거기에 관련된 형상이 이제 얘구나.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결국은 여기서 이면하고 만나는 이 모서리가 요 모서리가 여기 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서리가 이제 이 모서리고. 그렇죠? 그러면 43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상을 완성하려면 일단 43을 띄워줘야 되겠죠? 옵셋 43. 띄었으면 얘를 갖고 내려와야지. 저 라인, 자 여기서 F10 극좌표 추적, 극좌표 추적이 아니라 상대좌표 추적, 상대좌표 극좌표 추적이 맞나요?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트림 이렇게 되고 잘리는 거지. 얘를 기준으로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요렇게 제가 형상을 파낸 거죠. 요만큼을 파내면 이때에 요만큼 파냈을 때의 평면도의 형상은 이게 맞아요. 딱 이렇게. 아직 우리가 원하는 형태하고는 다르지만 지금 상태까지의 변화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파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되네. 그럼 우측면도는 아직 안 맞죠. 우측면도는 여기 이렇게 파내면 이면이 만나는 이모서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모서리가 어떻게 우측면도로 가야지. 가고 얘가 요 형상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일 테니까 무슨 선으로? 수문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거 이제 안 끊어 그린 이유는 이게 이제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고 이제 안쪽에서 끊기기 때문에 그거 결정 나고 이제 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있는 치수 가지고 됐어. 치수 가지고 됐는데 이제 여기 형상은 뭐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리겠다. 그러면 이제 요 점을 아니까 다음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점 알아야 돼. 근데 이 점에 대한 정보가 있나?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없으면 이거 띄우려면 이 점에 대한 위치를 우측면도에서 띄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제일 바닥이니까. 그럼 이제 띄울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평면도인데 그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사가 만나서 발생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요 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점에 대한 위치 정보가 있냐? 없지. 그럼 이 점의 위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19. 그쵸? 요 옵셋 때는 이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선을 그리려면 뭘 알아야 돼? 이 선이 먼저네? 그럼 결국 이걸 그려줘야 되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제 꼬아 있다라 그러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찾으려면 찾으려고 봤더니 이거 그려야 되고 그거 그리려면 이거 그려야 되고 이렇게 엮여 있는 거야 문제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응시생 입장에서는 짜증나겠지. 그리고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 있어. 왜? 쉽게 그냥 있는 치수 가지고 그려. 그게 안 되니까. 본인들이 짜증나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냐 이거야.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학생 중 한 명 이렇게 문제를 꼬아놨더니 어떻게 여기다가 문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텍스트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 뒤에 이제 육두문자. 딱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한 거야. 아니, 내가 CAT 2급 시험 문제, 그 시험 보던 게 아니라 학원에서 기출 문제 가지고 연습하던 건데, 내가 그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정답 제출할 때 그렇게 제출을 하냐고. 예, 예, 학생한테 이제,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문제 만든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문제 만든 사람 때문에 그런 거면 그걸 문제 만든 사람이 보나. 내가 보지. 내가 보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그 학생한테 이제 제가, 열은 받지만, 그걸 보고 저는 열이 확 올랐는데, 열을 받지만, 뭐, 학원 강사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학생한테, 저도 육두문자를 쓰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생분,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왜 지금 짜증이 났고, 그런지는 알겠다. 알겠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학생 본인 아니냐? 본인이 자격증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럼 그 시험 문제 기준에 본인이 맞춰야 되는 거지. 시험 문제가 본인 기준에 맞춰서 출제를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 본인 편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럴 거면 본인 편하라고 할 거면 그냥 본인이 내는 응시료 받고 자격증 그냥 나눠주면 되지. 공짜로 나눠주면 되지. 시험 뭐하러 보냐? 그 학생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 자격증은 안 따시면 된다. 이렇게 열받고 짜증나서 못 해먹겠으면 따지 마셔라. 네, 그래서 그 학생은 그만뒀습니다. 네, 진짜로. 그만뒀어요. 그게 맞아요. 열받으면은 본인이 때려치면 되지. 뭐해 굳이. 아니 시험 자격증을 따라 강요한 거 아니잖아. 본인이 필요해서 본인이 온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꼬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제가 생각한 건 차근차근 생각하면 돼. 이 점 필요하네. 이 점 필요하면 요 점이 필요하네. 요 점 필요하면 이 선이 필요하네. 그렇죠? 이 선이 필요해. 이 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선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이 선은 그릴 수 있냐? 이 선도 못 그려요. 이 선 그리려면 요 점이 필요하네. 요 점 위치 안 나와 있네. 요 점이 나오려면 뭐예요? 이 사선을 그려야 되네? 그러면 이 점의 위치가 있어야 되네? 이 점 위치 아직 안 나오네? 이 점이 어디예요? 이 점이에요. 결국 이 점이, 얘를 그리려고 해도 이 점이 필요하네? 결국 이 사선이 먼저네? 그쵸? 순서가 결정나죠? 이 사선이 먼저 그려져야 돼. 그러면 이 사선을 그리려면 뭐가 그려야 돼? 이 사선이 먼저 그려져야 돼. 그럼 이 사선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걸 찾아야지. 이 사선은 누구 때문에 생기겠어요? 여기가 제일 끝면이잖아요, 끝면. 제일 끝면이잖아요. 끝면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오고, 이 형상도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결국 이 사선은, 얘와, 얘가, 크로스되는 이만큼의 영역. 이 영역에 있는 이 경사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게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이 사선을 먼저 그리는 게 먼저네? 이게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그릴 수 있냐? 그릴 수 있지. 35에 각도가 나와 있어. 한 점의 위치. 이 사선 같은 경우는 한 점의 위치가 결정 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의 각도가 결정 났어. 그러면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이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35. 옵셋 할 거냐? 아까 이제 제가 옵셋으로 했는데, 그건 이제 그거를 그냥 빠르게 보여드린 거고, 저는 이제 이거는 LEN. 랭슨이죠. DE. 마이너스 35로 해서, 요렇게. 아까는 제가 이제 여기서 레이로 마이너스 60도. 왜냐면은 이 각도가 마이너스 60도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얘랑 억각이잖아요. 억각이니까 60도 똑같을 때고,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무슨 방향이에요? 우리 영도는 항상 오른쪽. 이 점에서 영도는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영도니까 이 방향이면 시계 방향이니까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레이로 마이너스 60도 그랬는데 그 방법도 있지만 뭐예요? 이게 수평으로부터 60이잖아요. 그럼 수평으로부터 60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해줘요? R5. 자, 얘를 선택하고 요 점을 기준으로 복사 C를 걸어주고 복사는 해줘야겠죠. 원본에 살아있어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60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리. 자, 정리는 이럴 때는 F, 필렛을 해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중 M을 입력해주는 게 좋겠죠. 왜? 여러 번 할 거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2선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2선. 선생님, 거기까지가 아닌데요? 몰라서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얘 일단 잘렸잖아. 저 여기 삐져나간 거 잘렸잖아요. 잘리고 뭐예요? 그 다음 얘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얘.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얘. 이러면 원하는 형태가 딱 정리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른 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의 형상이 나오게 될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제 이쪽으로도 와야 될 게 있죠. 일단 모서리 하나씩 봅시다. 자, 이 모서리. 자, 요 면과 요 면이 만들어서 발생하는 이 모서리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와서 얘가 쭉 오겠죠. 쭉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있겠네. 그렇죠? 제일 상면이 지금 요만큼 있으니까 쫙 있겠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고 다음은 이제 요 모서리. 요 모서리는 여기서 와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여기 저거 큐브 때문에 걸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느냐? 아니에요. 얘는 점으로 있어요. 한 점으로만 있어요. 여기는 모서리 선이 없어. 왜냐면 이게 이제 경사하는 면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요 부분이 온전한 면이 아니라 선이 돼요, 선.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 바로 이어주고 여기서 대각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요 점만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제 대각의 이제 요 포인트를 모른다. 왜 모르냐? 아직 얘를 안 보냈어. 결국은 이제 그 사이 여기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 경사는 여기 아래야. 그렇죠? 요 수문선 아래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까 이 선이 만나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면이죠. 이 면과 이 면이 만나서 발생되는 모서리인데 만나는 구역이 어떻게 돼? 이 경사는 여기까지만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모서리 있는 데까지. 요 사이에서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 만나는 끝이 결정이 되려면 요 포인트가 일로 가줘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중간점이 지금 가까운 데 있죠. 확대를 안 하면 이럴 때는 확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확대해가지고 툭, 자, 수직하게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기까지 툭 이렇게 오고 얘는 뒤쪽에 있죠. 내가 우측면도는 정면도에서 보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얘가 뒤쪽에 있으니까 가려져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선? 이거 볼 필요 없이 수문선. 자꾸 CAT 2급 강의를 하는데 이거 수문선으로 바꾼다, 뭐 중심선으로 바꾼다를 도면에서 보고 이거 하나씩 보고 도면에 수문선으로 돼 있으니까 도면에 수문선으로 돼 있어서 수문선인 게 아니라 선생님 가르치는 강사님 도면에 수문선으로 돼 있어서 수문선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면을 누가 잘못 그려가지고 수문선이 아닌 거를 외형선으로 만들어놓으면 그럼 외형선이 맞는 거예요? 강사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도면에 수문선으로 돼 있어서 수문선이라는 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도면에 수문선이라 수문선인 게 아니라 가려져 있는데 그려진 모서리를 그렸기 때문에 수문선인 거예요. 왜 자꾸 가르치는 강사님들 그딴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학생분들도 절대 그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도면에 문제의 수문선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수문선이 아니에요. 가려져 있는 형상을 그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문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MA 해서 얘는 수문선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겹쳐지는 구간에서 이 발생되는 모서리는 여기서 이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니까 여기까지 흘러야 되니까 얘가 오는데 이 포인트가 요 끝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부분과 대항하는 평면의 지점이 어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고요. 모서리가. 이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3차원 공간상에서 선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얘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의 흐름을 찾을 수 있으나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선의 흐름을 읽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고. 추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게 돼야 돼. 이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다가 선을 그려야 될 거 아니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찾으려면 사각으로 돌려. 에라이 씨. 대부분 강사님들 어떻게 해요? 이거 사각으로 돌려야 되니까 지금 굳이 이러잖아요. 굳이. 여기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니까 하면서 사각으로 요 손에 있는 거 뭐 이렇게 가가지고 사각으로 이렇게 돌려서 거기가 여기니까 여기서 돌려가지고 또 여기니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맞기는 한데 그 방법론이라는 게 이 도면을 보고 베껴 그리려니까 그 방법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형상을 이해를 하면 굳이 사각을 다 돌리지 않아도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고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왜 굳이 그걸 사각으로 돌리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일부 강사님들은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투상이 안 되시더라도 사각으로 돌리면 풀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너 투상 가르치는데 관심 없어. 야, 대충 베껴 그려가지고 넌 합격하고 난 좀 일 쉽게 끝내겠다. 라는 양아치 마인드 아니에요? 강사님들? 개양아치잖아요, 그건. 지금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투상이잖아요. 더 까놓고 얘기할 거예요, 강사님들. 투상 되시는 강사님들 얼마나 되세요? 그렇게 강의하는 강사님 중에 일부는 제가 봤을 때 포인트 못 찾아가지고 막 헷갈리고 있어요. 본인도.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 투상 안 돼. 투상 안 되는데 CAT 2급 이거 강의를 왜 하세요? 하지 마세요. 사기 아니에요. 지도 못하는데 누굴 가르쳐. 어디서 요령이나 갖다 붙여놓고 도면은 쥐뿔도 그리지도 못하는 게 강의는 처하고 있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얘기하지만 모든 강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강사님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강사님들이 버젓이 강의 활동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학생분들한테 눈이 얘기하는 건 학생분들이 그런 강사님들을 도저히 강의 활동을 못하게 막아주셔야 돼요. 그거는 저는 같은 강사들은 못하더라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엉터리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대로 가르치는 강사님보다. 그래서 힘을 못 써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학생분들이 그런 강사들을 배척을 하고 골라내가지고 아예 이 강의하는 데서 발을 못 붙이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요거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모서리선이 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 지금 요 높이의 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끝났어. 그러니까 여긴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선을 그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깔아줬던 선들은 이렇게 딜리트 지워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 나왔으면 됐네 이제 얘 그릴 수 있겠네. 그렇죠? 옵셋 이제 가는 거예요. 가자. 그렇죠? 가고 여기서 이제 다시 F M 자, 요 선과 Shift 누르고 요 선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정리돼야죠. 여기도 자, 요 선과 Shift 누르고 이렇게 정리돼요. 정리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결정이 납니다. 자, 여기서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그렇죠? 뭐야? 이모서리가 생겼네. 자, 이모서리는 지금 여기는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모서리는. 그러면 우측면대는 아직 안 그려졌잖아. 그렇죠? 우측면대로 가야죠. 땅 와서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호소리 높이는 여기나 똑같겠죠. 그렇죠? MA. 자, 그리고 이제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줘요.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결정이 났어. 그럼 뭐가 나왔어? 이 포인트 나왔는데. 그럼 뭐야? 이 사선 그릴 수 있겠네? 그쵸? 사선 그릴 수 있어요. 여기서 잘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라인으로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기울이 내려 있는데, 요거 수직으로부터 30도. 수직으로부터 30도니까 수직선 여기 있죠? 얘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RO. 땅 선택하고, 자, 요점이 기준이죠. 요점이 맞는 위치니까 요점을 기준으로 복사 C는 해줘야지. 원본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0도 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필렛 쓰느냐? 여기서 필렛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 끊길 거야. 이거 없어질 거예요. 필렛 못 쓰겠네. 자, 이럴 때는 뭘로 해줄 거야? 익스텐드를 연장하겠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근데 저는 경계를 하나 더 잡을 거예요. 어디? 여기. 익스텐드인데 왜 여기는 연장을 이미 다 있는데? 자, 왜 저렇게 했느냐? 엔터. 자, 여기 누르면 연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잘라야 되잖아. 그럼 명령 종료하고 트림 하느냐? 아니죠. 제가 요 위를 선택을 해놨으니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위쪽을 선택하면 잘린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트림을 실행했을 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면 익스텐드가 된다. 익스텐드를 실행을 했을 때 쉬프트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트림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익스텐드 명령 하나 가지고 트림까지도 같이 실행을 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위쪽에 있는 경계 모서리까지 잡아준 거죠. 어쨌든 이렇게 ESC 됐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요거 딱 그려졌네. 그럼 뭐가 나왔어? 여기 나왔네. 여기 나오면 얘가 오면 되겠네. 자, 이렇게 올라오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뭐예요? 경사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끝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잖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쵸?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얘가 그려지는 거죠. 자, 일부 강사님들 뭐예요? 요점을 찾는 그 순간, 요점을 찾는 그날까지 뭘 못 그려? 얘를 못 그려. 자, 만약에 그런 강사님이다? 일단 데스크 가서 환불해 주세요. 그게 정답. 저 점을 찾는 순간까지 저걸 못 그려 라고 한다면 데스크 가서 저 환불해 주세요. 왜요? 강사님이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학원 가서 다른 강사님을 찾아보세요. 그게 맞아요. 요 점이 결정나기 전까지 이 선을 못 그린다 라고 한다면 100개 그리겠어요. 자, 정리하면 트림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그려져서 그럼 뭐가 나왔어? 이거 나왔네.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이어지는 이 선이 나왔어. 그렇네. 그러면 내려와서 이렇게 가면 되네. 선의 흐림들이 딱딱 그려지면서 쭉 이어져가지고 3개 면도에서 뭐 선 하나 그려질 때마다 하나씩 딱딱 돌아가면서 결정이 나죠. 네. 그때마다 결정이 나요. 결정이 난 순간에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있는 치수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거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 그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찾아볼까? 찾는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왜 찾냐고. 결정 났잖아. 아까 결정 났잖아. 아까 당신이 그 선을 그릴 때 이미 그 부분의 위치는 결정이 났어. 근데 왜 나중에 와서 그걸 찾겠다고 사각형을 돌리고 쌩 지랄을 떨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사각형을 돌리는 거 보면 저 위치를 찾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죠. 여러분들이 형상을 이해 못하게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죠. 형상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난다. 자연스럽게 선 하나 그릴 때마다 포인트가 나와요. 왜 찾아요? 안 찾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형상에 집중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선이 여러 개가 겹쳐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 개 겹쳐 있는 선에서 내가 선을 잘못 선택할 실수가 별로 없어. 이게 정확하게 도면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런 게. 내가 투상을 제대로 하면 진짜 정확하게 도면을 그릴 수가 있는데 투상이 아니라 베껴 그리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도면을 그리기 힘든 거야. 어려워. 그래서 실수를 하고 잘못된 도면을 그리고 그래서 감점을 당하고 그런 거죠. 요걸 그리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이제 이쪽은 형상이 조금 복잡을 하니 저는 그쪽보다는
여기 파진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싶어요. 파진 부분.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할 거예요. 봤더니 이제 여기는 높이 15를 올리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요 깊이를 모르잖아요. 깊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저랑 자주 이제 저한테 자료로 주시는 그 강사님이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것 중에 한 군데가 여기예요. 왜 문제냐? 이거에 대한 깊이가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근데 그게 우측면도에 있을 리는 없어. 당연히. 왜냐면 이 깊이는 우측면도에서 안 보여요. 그러면 그 깊이 값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제 일단 치수로는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는데 없느냐? 아니죠. 이제 있죠. 이렇게 딱 다 있는 거야. 이 사선에 딱 한 거야. 실제적으로 입체 형상을 보시면 나중에 제가 이걸 입체로 그리긴 할 거지만 입체 형상을 보시면 실제로 요 면하고 요 점이 만나는 포인트냐? 전혀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 길이를 결정하는데 평면도상의 이 면의 위치를 참조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 세상에 어느 도면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 말씀은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이 깊이를 지정을 하지. 어느 미친놈이 그 선생님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어느 미친놈이 설계를 하는데 이면 실제로 이면하고 전혀 만나지 않는 이 꼭지점하고 전혀 실제로 입체 형상에서 만나지 않는 이 면을 기준으로 얘를 이 깊이를 설정하는 미친놈이 어딨냐라고 저한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설계 안 해보셨잖아요. 그분 설계 안 해보셨어요. 그냥 순수하게 강사로만 있었어요. 선생님 실물을 띈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잡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하시는 경우 있어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 면의 위치를 잡는데 어떤 이제 수평수직한 부분에서 저 면의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설계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면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요 면에서부터 60 떨어지는 요 포인트가 어떤 역할을 해. 어떤 위치를 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기 닿아가지고 뭐가 동작을 한다든가 그래서 저 점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이 면에서 이 점의 위치를 정의해줄 다른 기준 진짜 조립할 때 그 위치를 맞출 수 있는 다른 기준이 필요해. 뭐 키홈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위치를 맞춰야 돼.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요. 그 선생님한테 제가 그런 사례를 하나, 얘를 제가 실무 때 그렸던 도면하고 비슷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막 그려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를 많이 안 해봐서. 네, 그렇게, 그분은 인정해요. 자기가 이제 실무 기준에, 처음부터 이제 강사를 하신 분들이 실무를 안 해보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공을 하려면 이 부분의 깊이는 줘야죠. 그건 맞아요. 왜냐면 실제로 이런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 그래도 이 부분의 깊이는 줘야 돼요. 실제 가공 도면이라면. 왜냐면 그 부분의 깊이를 안 주면 가공 도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 부분이 딱 떨어지는 정수가 안 나올 거예요. 무한소수가 나올 확률이 99.9%야. 물론 운이 아주 좋으면 저희가 정수 나올 수 있어요. 진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99.9% 뺀 이제 0.1%가 그런 경우가 나와요. 거의 대부분 무한소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요 위치가 결정이 났는데 여기다 그러면 무한소수의 치수를 입력을 해야 되냐. 무한소수라는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랬어요. 선생님, 그럼 거기다 무한소수의 치수를 할 거냐. 결국은 소수점 어디서 자를 거 아니냐. 자르는 순간 여기는 안 만나요. 절대 저기가 안 만나요. 도면을 우리가 그 치수를 보고 도면을 그리면. 그 치수를 보고 도면을 그릴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 역으로 질문을 하죠. 그럼 실무는 이거를 맞출 수 없는 치수인데 왜 기입을 해주느냐. 근데 그분이 실무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설명을 할 때 뭘 설명해요? 공차라는 걸 설명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선생님 맞대요. 공차 왜 설명하나요? 공차라는 걸 왜 주나요?
우리가 어떤 치수, 내가 여기다 43이라는 치수를 기입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 제작할 때 저 43 맞힐 수 있어요? 못 맞추죠. 왜 그분은 가공도 하시는 분이에요. 못 맞춰요. 가공 수업도. 캠 수업 한다고요. 못 맞추죠. 그래서 뭐 줘요? 그쵸? 공차 주죠. 그러면 실무 가공에서는 이 부분의 위치를 어떻게 해요? 공차 범위 안에서 맞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을 잘라서 줘도 그 자른 소수점이 공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실무 가공에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계자가 이걸 그릴 때 그 가공을 고려해서 그 소수점을 잘라가지고 그릴까요? 아니죠. 도면을 그릴 때 이걸 정치수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딱 닿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치수 기입할 때 소수점만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지금 CAT 2급은 아직 제작도를 작성하는 단계가 아니다. 설계상의 기본적인 수상만을 하는 단계다. 지금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건 CAT 2급 시험이 어디까지를 측정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다. CAT 2급은 제작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설계에서 발생된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작도하는 투상까지만을 다루고 있는 시험이다. 네, 갑자기 핸드폰이 제 말을 듣고 일치하는 사진을 찾고 있대요. 미쳐 날뛰고 있네요. 자, 어쨌든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 오해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CAT 2급 시험 문제에서 막 가공 조건을 얘기를 하고 치수가 저게 말이 되는 이런 얘기 하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강사님들이 뭔가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CAT 2급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이 이 CAT 2급에서 어디까지 가르치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강사님이 모른다고요. 시험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강사님이 문제가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이 시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이 시험은 어디까지만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제발 하지 마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실제적으로 이제 요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이제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은 이제 계속 사용을 하려면 매년 보수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럼 보수교육은 강사들을 모아놓고 다른 강사님이 와가지고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매년 그걸 참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오토캐드 수업을 들었어요. 다 할 줄 아는 건데 왜 듣느냐? 안 들으면은 그거 안 들으면 자격증을 못 쓰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강사님을 가르치는 강사님이 막 치수 기입하는 개념을 막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CAT 2급을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격 시험이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념으로 치수를 기입을 해놓고 시험을 본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네가 그 시험의 포커스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 생각을 전 했어요. 저렇게 개념 없는 사람이 왜 강사들을 가르치고 있지. 강사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 수업 내내 그분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걸 몇 가지를 교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저도 아는데요. 여기 있는 강사님들한테는 굳이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단계까지는 필요 없어서 나중에 이제 한계에 부닥치니까는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요새는 다 3D를 설계해가지고 오토캐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 없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오토캐드 잘 못 쓴다는 얘기예요. 3D 위주로 설계를 해가지고 오토캐드를 잘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재밌는 거는 제가 몇 년 후에 그 강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보수교육에서. 근데 이번 수업은 뭐냐면 인벤터 수업이었어요. 오토캐드 수업이 아니라. 다시 만나서 이제 그 수업을 그 선생님은 제가 그때 배웠던 학생이라는 걸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그 선생님 여러 명의 강사들을 다 상대를 했으니까 한 명의 강사를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딱 제가 수업 들어보니까는 그 인벤터 가르치는데 인벤터 가르치는 데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오토캐드 위주의 작업을 하는 강사라. 인벤터에서 요건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실제 실무 가면 오토캐드를 더 많이 쓰지 인벤터를 많이 활용하지. 아니 오토캐드 가르칠 때는 인벤터를 주로 한다며. 그러니까 둘 다 어설퍼 그분이. 그분이 실무 회사에서 실무까지 띄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실무에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그분도 자기 얘기하는데 어차피 실무 가면 맨날 똑같은 거 그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캐치가 됐어요.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설계가 되는 사람은 아니고 남이 그린 이제 설계 개념을 가지고 모디파이 수정만 해가지고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그 얘기하는 걸 모디파이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능력치를 인정을 안 해요 실무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본이 되는 그 설계품이 없으면 설계를 못 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설계품을 갖다 줘야지 그걸 이제 사이즈만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해가지고 설계가 가능한 사람은 모디파이 설계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남이 먼저 설계하는 설계품이 있어야 돼. 이게 설계자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설계하시는 분들은. 모디파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디파이. 그런 것만 해도 일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계 개념이 되게 희박해요, 이분도. 이제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강사들을 상대해서 교육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더 웃겼던 게 강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인벤터 가지고 이제 가공 도면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면 가공 도면에서 중요한 건 인벤터 기능이 뭐다가 아니죠. 공차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런 건데 학생 중 한 명이 그러니까 듣던 강사 중에 한 명이 거기 이제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그냥 투상만 가르치던 분이 갑자기 나 스킬업 해가지고 가공 도면도 이제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가공 개념을 잘 모르시는, 공차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오시거든요.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 사용법만 가르치다가 이제 그런 분 한 분이 이제 끼워 맞춤 공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세요. 설명을 안 하고 이거 원래 끼워 맞춤 공차라는 거고요. 이게 헐거움 끼워 맞춤, 그 다음에 보통 끼워 맞춤, 뭐 억지 끼워 맞춤이 있고요. 헐거움 끼워 맞춤을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지, 억지 끼워 맞춤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보통 끼워 맞춤을 언제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설명 안 했어요. 이런 게 있고요. 그냥 여기서 이런 표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골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 아니, 가공을 위한 도면을 만드는 게 주제인 강인데, 거기에 필요한 기술 설명이 왜 그렇게 짧냐고. 왜 이렇게 엉터리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설계 상황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설계상에서 여기다 치수를 기입을 해줘. 왜냐면 가공 작업자 저 부분을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릴 때도 그 치수에 맞춰가지고 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CAT 2급에서 이 치수를 줄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무한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치수를 줄 수가 없어요. 설계 기준으로 하면 일단 요 면에 닿는 요 점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강사님이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죠. 데스크에 가셔가지고 환불을 요청하시면 돼요. 더 이상 그 강사님한테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엉터리예요. 도면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실제 도면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들은 가공성을 얘기하니까 내가 도면의 중요한 부분을 더 많이 짚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진짜 도면의 그 목적성들을 잘 모르는 거야. 설계의 목적성들을 잘 모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옵셋 60 해가지고 이렇게 떼겠죠. 그러면 나오잖아요. 트림. 어디가? 여기가. 그렇죠. 여기 자르면 되잖아요. 그럼 이 포인트가 나온 거 실제 설계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이제 오버가 나와요. 땅 요게 나오고 이게 여기도 있겠지. 여기까지 들어가서 요 모습이 나오겠죠. 결정이 났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여기서 다시 요 15 그쵸? 네. 15가 올라올 테고 그쵸? 그래서 정리가 되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잘라야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면하고 이면화가 만나는 뭐가 나오는 이 포인트가 나오죠. 그럼 이제 이 포인트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자, 얘는 요 경사면에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경사면과 반대쪽에 있는 이 경사면이 만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요. 자, 그럼 이거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수평선이 오겠지.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얘도 잘릴 거 아니에요. 같은 위치에서. 같은 높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선이, 여기는 터졌으니까 여기까지 있는 이 모서리는 외형선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여기를 지나는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게 가리잖아. 가리니까 수문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지난 지점에서 가리니까 수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줘요? 수정, 점에서 끊기, 선택, 끊어주고 여기서. 다시 점에서 끊기해서 선택, 여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MA. 여기는 수문선이 된다. 이렇게 결정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 형상에 대해서 아직 우측면도에는 안 그려졌잖아. 그쵸? 우측면도에 그려줘야죠. 라인. 자, 이 점을 따가지고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바닥까지 내려오겠지. 가까운데 중간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당연히 요쪽에 있죠. 형상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려져서 안 보여. 당연히 이 순간 바로 아메이 수문선. 여기 수문선이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높이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갖고 오는 거죠. 얘는 어디서? 그 아까 그 경사 만드는 데가 어디? 이거잖아. 여기서부터. 형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MA 그리고 트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한 가지 확인하게 될 거야. 내가 제대로 그렸나?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XL, X라인으로 요 점에서 수직하게 선을 올려주고 교차하는 데서 수평하게 받아왔을 때 이 선과 아까 그려놓은 요 선 정확하게 일치하는가를 충분히 확대를 해서 확인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네. 그러면 잘 그린 거고요. 만약에 어긋났네 라고 한다면 어딘가 잘못 그렸죠. 그렇죠? 어딘가 잘못했다. 저렇게 실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기는 저렇게 무조건 맞는 포인트다. 이렇게 하면 이제 5번이 다 그랬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형상 좌측에 있는 형상들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줘야 되는 거지. 결국 이제 이쪽 형상들을 마무리를 져야겠죠. 그래서 결국 옵셋 40을 해준다. 자, 옵셋 40 해주고 요거 40 해주고 나면 그제서야 이 59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걸 미리 그려놓을 필요 없어. 미리 그려놓으면 어떻게 돼? 헷갈리기만 하지. 그렇죠? 필요한 순간에 그리면 돼. 아니 있는 치수를 가지고 뭐 그릴 수 있는 다 그리지 말고 내가 저 부분의 형상을 다뤄야지 라고 할 때 그때 그리면 돼. 그러면 훨씬 안 헷갈리거든요. 자, 옵셋 59 그렇죠? 5구니까 자, 이렇게 올려줘요. 자, 이거 정리해주면 되잖아. 뭘로? 필렛 F 여러 번 할 거니까 다 중요해. 자, 얘랑 쉬프트 누르고 얘랑 쉬프트 누르고 얘랑 쉬프트 누르고 얘랑 쉬프트 누르고 정리 끝? 네, 정리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발생되는 모서리들을 찾아야지. 발생되는 모서리들을. 자, 일단 요면하고 만나서 요 모서리가 발생을 하네요. 이거는 이제 평면도로 어차피 이 모서리일 테니까 굳이 갈 필요 없죠. 이게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서리가 발생을 하겠구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치를 쓰는 게 뭐냐면 이 모서리가 끝나는 게 요 점이야. 요 점이면 요 끝이 아니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여기에 모서리가 있겠네? 라는 게 바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기 선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모서리가 어디로 가야 돼? 땅 일로 오는 거예요. 요 끝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인데 뭐 아직 거기가 결정이 안 났으니까 여기다 안 그려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충분히 길게 늘여놓으면 되겠지. 적절하게. 얘보다 길게. 뭐 짧으면 나중에 익스텐드를 연장해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의 형상이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트림, 여기 끝은 여기서 잘리겠네. 왜냐면 그 아래 형상은 여기가 아니죠. 아래 형상은 어디서 끝나요? 여기보다 더 들어와서 끝나요. 여기, 이 끝면은 여기서 끝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들어와요. 이제 얘는 정리를 해주면 돼. 여기까지 할 수 있다. 다음이에요. 자, 여기서 또 발생되는 게 이면하고 만나는 이모서리. 이모서리 우측으로는 이모서리하고 같죠. 왜냐면 같은 높이에 있는 모서리니까. 그렇죠? 같을 거예요.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이제 가야죠. 어디로? 여기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얘가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만 와요. 이모서리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위에서 봤을 때 가려져 있죠? MA 수문선이야.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아까 했던 이제 요면은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정 나죠? 트림? 여기까지였네. 그쵸? 결정 났죠. 결정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즉 뭐냐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이 지점까지 이렇게 타고 내려오죠. 네, 그게 이렇게 흘러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라인 요 점이 요 끝까지 오고 거기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요 점에서 요 사이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점 정리 끝났고 2점 정리 끝났으니까 쭉 내려와서 결국 이제 이면하고 만나서 이모서리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얘가 라인 이쪽으로 갈 필요 없을 테고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위로 올라가서 땅 여기 왜 끊었어요? 왜냐? 여기는 이 형상에 가려져서 안 보일 테니까 여기까지는 수문선, 여기는 거기를 벗어났죠? 그럼 여긴 보일 테니까 왜 형상? 그렇죠? 그럼 이제 MA 땅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해주면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해줘야 될 게 뭐냐? 이제 결국은 여기서 요거 아까 안 해줬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면 요렇게 두 개 돼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모서리를 우리가 안 그렸어요. 왜냐면 이쪽 뒤쪽을 안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여기도 모서리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서 땅. 그래서 중간에는 허당이니까 모서리가 없고 이렇게 된다.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발생되는 게 뭐냐? 여기가 꺾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요점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수직돼 있으면 뭐예요? 이 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선이 있는데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점은 요 안으로 들어와야겠네.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라인 이 점은 안으로 얼마만큼 들어오지? 이 점이니까 요만큼 들어오네. 들어오고 요 들어온 거에서 어떻게 돼? 이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요 끝점까지 오는데 끝점 여기가 뭐예요? 요 모서리잖아. 요 면과 요 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어디? 여기죠. 여기서 얘가 타고 내려오는 요 점, 이어지는 요 점까지의 위치는 어디서 결정난다? 여기서 결정나서 땅 요렇게 이어진다. 그렇죠? 트림 요 사이는 이렇게 허당이 되더라.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뒷부분의 형상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요건 이제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이제 요 뒷면 여기 요 아래쪽 파이는 거 그쪽에 있어서 이제 해줄 건 다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못따기를 해줘야겠구나. 자, 요 형상이 이렇게 완성됐는데 여기서 못따기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따기는 이제 CHA. 자, 거리값은 D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D. 자, 그 다음에 33. 한번 입력하면 이제 두 번째 값은 자동으로 똑같은 값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두 값이 다르지 않다면 그냥 엔터만 쳐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랑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선 답은 명확하죠. 얘하고 만나서 요 모서리, 그쵸? 그럼 이 모서리가 어디서부터? 요 끝면은 요만큼이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TR 잘리겠지. 자, 그럼 이제 요 모서리는 어떻게 가요? 여기는 평면으로 가겠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받아서, 그렇죠? 받아서, 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경사 있는 데까지. 왜냐면 그 부분 여기도 중간점 가까운 데 있네요. 충분히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딱, 이렇게. 와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결국은 이제 얘가 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내려와서, 땅,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에 결정이 나는 거죠. 저렇게 되는구나. 선이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저런 흐름들을 계속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못따기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도 끝났다. 이제 남은 거 하나예요. 원기둥. 이것만 처리해주면 돼. 그럼 원기둥 어차피 원의 중심은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51에 53이니까. 옵셋 51. 올려주고, 옵셋 53. 보내주고, 얘네들은 중심선. 필렛 F. 여기 잡고 쉬프트 누르고 여기 잡아서 이렇게 딱 만나는 요정. 그쵸? 여기서 서클 27 하고 얘는 MA 수문선. 그 다음에 트림 자르고 여기는 트림으로 안 자를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짧게 돼 있네. 짧게 돼 있죠. 왜냐면 요 어차피 요 뒤쪽에 형상이 다 없기 때문에 이거를 원의 표면까지 연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도면이 더 오히려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짧게 쓴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기준적으로 돌 튀어나오게 하는 게 5mm니까 이것도 이제 5mm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리는 좀 이따 해도 되지 않을까요? 좀 이따 정리를 하고 일단 저 상태로 두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일단 여기 4분 여기 튀어나오죠. 4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4분 그리고 여기서 중심이 이제 Y겠죠? 중심선은 이제 어느 정도 길이를 쓸 건지는 일단 모르겠으니까 길게 빼고 중심선으로 선 종류만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바꿔놓다. 그럼 이제 4분 하나, 중심 하나 갖고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갖고 올 건 다 갖고 왔어. 대신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어쨌든 타원을 발생하게 하는 경사가 이 경사잖아요. 얘랑 이제 만나가지고 경사가 이 경사랑 만나가지고 타원이 발생을 하는 건데 4분은 이제 이 경사하고 만나는데 여기는 안 만난다. 이제 이 부분 대부분 강사님들이 뭐예요? EX 해가지고 이제 얘를 다시 늘렸다가 여기를 딴 다음에 여기를 다시 트림으로 자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냐? 뭐 이제 저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안 하고 X 라인 해서 땅 이렇게 해주고 여기 딴 다음에 뭐예요? 얘를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요. 뭐 어떻게 하든 그거는 개인 저거는 뭐 연장을 해서 하든 저처럼 더 씌워가지고 하든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이제 저 경사가 연장돼서 중심선하고 만난다라는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더 씌우는 쪽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인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심과 4분을 딸 준비는 됐어요. 그래서 얘가 가면 되겠죠. X라인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중심과 4분.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갖고 와야죠. 여기서 라인, 땅, 중심. 이렇게 길게 내려오고 MA. 미리 중심선으로. 요건 쓸 거니까, 요 중심선을 쓸 거니까 이제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바꿔놓고 이제 타원을 그리려면 이제 4분을 갖고 와야죠. 여기 4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제가 지금 원래 여기 원이 잘려야 되잖아요. 안 자르고 냅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이제 하려고. 그쵸? 여기서 4분을 따야 될 거예요. 4분을 따고, 그 다음에 이 4분을 갖고 오고.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이제 요걸 냅둔 건데, 이렇게 냅두면 이제 뭐예요? 중심 4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마스터 공식 쓰시는 분들은 반대쪽까지 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반대쪽 하려면 여기는 뭐예요? 얘
미러로 보내가지고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또 내려줘야 되잖아요. 내려줘야 되는데 솔직히 이럴 필요가 있냐 이거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거기다가 이제 얘랑 헷갈린다. 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있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마스터 공식이 절대적이라고 하지만 절대 틀릴 일이 없어가지고 좋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야씨 좀 아니지 않냐. 이 정도만 넘기면 되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기를 넘겼는데 이건 넘길 필요가 솔직히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거 정리를 할게요. 만약에 내가 저 타원을 그릴 생각을 안 하고 미리 이렇게 정리를 했다. 미리 정리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강사님들이 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강사님 보면 먼저 정리해요. 왜냐면 저걸 놔두면 나중에 까먹고 정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헷갈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틀릴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거의 대부분 강사님이 정리를 하고 나중에 뭘 하냐면 타원을 그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요 위에다가 서클을 덧그려요. 이거 왜 덧그리죠?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중심 위치는 있지. 그러니까 여기 땄잖아요. 이거 딸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4번 위치 있지. 딸 수 있어요. 자, 여기 중심 위치 있지. 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쪽 4번 따야 되는데 원이 안 그려져 있으면 4번 날라갔으니까 못 따잖아요. 왜 못 따요? 저거를 꼭 저기서 원을 그려가지고 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타원에 대한 형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리는 타원은 원이 경사와 만나서 발생되는 타원이기 때문에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타원의 장축 또는 단축이라는 게 있는데 어찌 한쪽이 찌그러지잖아요, 원이. 찌그러진 쪽 말고 그 찌그러지지 않은 쪽은 무조건 원의 반지름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디가 찌그러진 거예요? 이 경사에서 찌그러진 건 지금 보면 타원의 이쪽이 찌그러진 거야. 이쪽이 길게 늘어나 버렸지. 이쪽 반지름이. 그러면 이쪽 4분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 반지름을 유지해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CAT 2구에서 그리는 타원은 형상적인 타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 반지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예외가 하나 있기는 해요. 타원, 9의 타원. 9를 잘라서 나오는 타원. 근데 그것도 9를 잘라서 나온 단면의 원의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해요. 한쪽은. 그 예외라고 하는 거는 9의 반지름과 다르다라는 거지. 9를 자른 단면의 원형의 반지름하고는 일치해요. 한쪽은.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알고 있다면 굳이 저걸 왜 따? 잘랐네? 4분 없네? 원 또 그릴 필요 없지. 뭐 해주면 돼요? 중심에서 옵셋 27. 끝. 그러니까 마스터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타원을 실수 없이 그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뭐예요? 학생들의 실력이 초심자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언제까지 초심자인데? 이제 자격증 따고 직장 들어간다니까? 좀 있으면 프로라니까? 근데 그렇게 무식하게 작업할래? 근데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작업할래? 그러니까 프로로 들어갈 거면 좀 고급 스킬도 배우고 굳이 딸 필요 없는데 그쵸? 이 상태에서는 이해를 해가지고 C 땅 땅 땅 그럼 맞아요. 이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왜 당연한 이론이니까. 우리가 그리는 타원은 원과 형사가 만나서 발생하는 타원이고 그러면 타원의 장축이든 단축이든 두 축 중에 한 축은 반드시 내가 원래 그렸던 원의 반지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은 타원을 찾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없을걸?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선 필요 없죠? 타원 그랬으니까. 요 중심선 연장한 거 이거 필요 없죠? 요거는 중심 정리할 거니까 냅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경사 연장한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4분 연결한 이 선은 필요 없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선은 필요 없겠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트림으로 잘라주면 되겠죠. TR. 자, 중심선 같은 게 정리는 중심선을 사용하는 형상. 여기 끝이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는 형상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끝나겠네요. 이제 얘를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딱. 딱. 이렇게 정리해주는데 여기가 애매하죠. 어떻게 정리? 오, 여기 길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중심선 사용하는 길이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트립 얘에서 잘라주면 되지. 딱, 안 잘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상태일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할 때 뭐예요? 모서리 2. 그쵸? 모서리 2를 뭘로? 연장 안함으로 놨어. 엔터 두 번 쓰다 보니까 저렇게 연장 안함으로 놔야지 쓰기가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굳이 자르려고 그러면 강사님들 어떻게 해요? EX에서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트림 해가지고 이걸 자르고 그 다음에 다시 트림 해가지고 다시 여기를 잘라. 미친 짓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트림이란 명령을 저 옵션 모서리 2라는 옵션을 제대로 알고 활용을 할 줄 알면 TR 해가지고 얘를 딱 선택을 하고 안 잘리네 그러면 뭐예요? 모서리 2를 치고 얘를 연장 2로 한 다음에 딱 잘라주면 되지.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XL 해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여기 만들어주고 트림으로 자른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 선을 지워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자, 수정에 가서 자, 점에서 끊기 하고 얘를 선택을 해요. 자를 점은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자르면 문제되지 않나요? 툭. 탁. X라인. 딱 일치하죠. 왜냐하면 점에서 끊기라는 건 내가 이 선을 선택하는 순간 그 점의 한쪽 좌표는 무조건 이 선 위에 있어야 돼. 나머지 좌표만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좌표만. 네. 어차피 이 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점은. 두 번째. 그러면 굳이 투영하는. 그러니까 이걸 응용을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가능해요. 여기서도 이제 내가 모서리 2를 연장함으로 바꾸기 싫다 그러면 수정해서 점에서 끊기를 딱 선택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점에서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엔터 쳐서 실행한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이 점에서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선하고 여기는 선하고 델리트로 지워주면 된다. 이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모서리 2를 평상시 쓰던 연장 안함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연장해서 자를 수 있겠지. 단 이제 요게 제약사항이 뭐예요? 경사를 연장해서 자르는 건 안 돼요. 그렇죠? 수평 수직인 상태에서만 연장해서 자르는 게 된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쓰든 그 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작업 효율이 오르는데 대부분 강사님들이 뭐예요? 한 가지 방법밖에 안 알려줘요. 왜 그러냐고. 왜 학생들을 자꾸 제한적인 사람을 만들어버리냐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나머지는 좀 빠진 선 없나 잘 보면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려진 것 같아요. 다 그려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LEN 토탈 5mm 해가지고 저는 얘를 5mm짜리 선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LEN DE 5mm 해서 이제 5mm씩 늘려주면 되겠죠. 여기 5mm, 여기 5mm, 여기 5mm,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5mm 튀어나오고 여기 5mm 튀어나오고, 이제 여기 5mm, 여기 5mm 튀어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다 그려졌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상당히 길게 찍었어요. 중간에 이제 사설이 되게 길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다 제가 뭐 이제 늘상 연락하는 강사님하고만 이제 연락을 하니까 모든 강사님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지 어떻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문제 뭐가 좀 기존에 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 기출문제 잘 뒤져보세요. 기존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출제됐던 문제가 있고요. 현재 최근에 출제된 경향을 보면은 최근 출제 경향하고는 약간 다르다. 근데 이제 그게 왜 문제냐? 최근에 그러면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그냥 출제됐던 문제랑 똑같은 형태가 아니면 못 그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는 실무까지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실무자로서 그런 강사 밑에서 배운 학생들은 나는 절대 뽑을 생각이 없다. 이게 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냐. 제 주변에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렇게 배웠다면 그 학생들은 뽑지 않겠다. 일부 강사님들 나는 어차피 얘 배우러 왔고 수학료 냈으니까 나는 그냥 수업하는 척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대충 띄워가지고 그냥 내보내면 그 이유는 내가 할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강사님들 양아치. 개양아치. 자, 학생을 받으셨으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실무 기준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능력치를 가진 학생을 만드시는 걸 기준으로 하세요. 자격증을 요령으로 따서 그게 그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어,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들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강사님들까지 싸잡아서 욕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술을,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출 수 있게. 그거 제대로 된 기술과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하면 자격증 합격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강사님이 합격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그 학생들은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두시느냐, 제대로 된 실력을 그리고 제대로 된 기술을 알려주는데 중점적인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설 길었지만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